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딱딱한 서류만 쓰다가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참 어렵네요. 오로지 집과 회사만 오가면서 산 인생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제 삶에 이렇게 큰일이 생겼을 때 어디 가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아내가 자주 듣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느라고 제 이야긴 듣지도 않던 지독한 여자였는데 혹시라도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말로 다하지 못한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이들에겐 엄마로서 미안함이라는 게 있는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삼촌 제안으로 건설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당시 삼촌이 퇴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잔말 말고 삼촌이 하란 대로 일부터 시작해. 사내놈이 돈은 쥐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어? 삼촌이 기회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봐. 때론 아버지보다 저를 더 엄하게 대하던 삼촌은 진로를 못 정하고 있던 제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당장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절실하게 무슨 일이든 안 가리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아빠처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저와 성격이 판박이라고 하던 아빠는 어린 시절 부모님 권유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사는 내내 힘들고 불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나마 엄마를 만나고 저를 낳은 이후에야 사는 재미가 생겼지. 그전까진 왜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 의미조차 못 느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도 빨리 취업을 해서 뭐든 하라는 압박을 주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 저도 무서워지더라고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삼촌의 제안에 따라 건축일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초반엔 거기 일하는 분들하고 지내기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시비 거는 것 같고 현장이 별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삼촌이 내가 너를 여기 왜 부른 줄 알아? 돈 못 벌고 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어릴 적부터 너 조립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던 거 나 알거든. 이 일이 현장에서는 거칠고 힘들어도 깊게 보면 섬세하고 차분해야 잘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너는 이 일이 잘 맞아. 넌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봐. 차 타고 가다 보면 땀 흘려 지은 다리하고 건물이 버티고 서 있는 것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현장에서 일한 4년간의 경험이 엄청 큰 초석이 돼서 고졸 출신으로 회사에 입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죠. 건축 도면을 보는 것부터 현장에 일하는 분들을 잘 다루는 일까지 삼촌 곁에서 배운 것들이 탁상에서도 현장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시점에 회사 근처에서 일하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단아하고 청순한 모습이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이상형에 가까웠죠. 회사 식당에서도 마주치고 퇴근길에도 자주 보다 보니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안 보이면 허전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아내가 자취를 감췄던 순간이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용기 내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이름 한 글자 몰라 찾을 방법도 모르겠고 다시 만날 기회조차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건 생각지도 못한 지인의 결혼식장이었죠. 신부 옆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던 그녀 모습을 보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다짜고짜 다가가서 결혼하셨어요? 만나는 분은 있습니까? 이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크게 없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직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잘 지내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오늘 저하고 차 한잔하고 가시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놓친 운명을 다시 잡을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 제가 가슴속에 갖고 있던 진심을 털어놓았죠. 매일 볼 수 있을 줄 알고 언젠간 용기가 나면 말을 걸어봐야겠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외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외국에는 왜요? 친척들이 다 외국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 살지 말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다뇨? 그리고 어릴 적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들 손에서 자랐다는 아내는 가정에 대한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빨리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일념 하나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1순위가 가족이라는 말에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아내뿐 아니라 좋은 엄마도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럼 쉬는 동안 매일 저를 만나면 되겠네요. 금방까지만 해도 밝게 웃던 아내는 금방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그냥 저랑 연애가 하고 싶은 거라면 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제로 생각하면서 만나자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아내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를 닮은 딸을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상상도 절로 들었죠. 일찍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내를 보며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나는 꼭 딸을 낳고 싶어.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난 당신 닮은 아들이 낳고 싶은데. 그럼 아들, 딸 사이좋게 낳으면 되겠네. 그렇게 결혼하고 아내와 행복하기만 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던 중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보내더라고요. 신혼을 얼마 보내지도 않았던 시점이라 가능하면 아내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2세 계획까지도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속상했죠. 지금 보면 그게 아내한테는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하고 또 연애하는 느낌으로 살 수 있겠다. 가고 싶다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하냐고. 당신이 유능해서 필요한 사람인 걸 어떡해. 결혼 전에 다녀왔으면 더 좋잖아. 우리 출산 계획 세운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돼. 그게 1, 2년도 아니고 이번 일이 장기 프로젝트라서.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간다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속상해하는 저를 도리어 아내가 위로하면서 어른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근무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오래 일할수록 더 좋은 혜택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 장점이 될 거란 아내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해외 근무를 떠나게 됐고 아내는 제게 했던 말처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 갔어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저보다 더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건 아내였거든요. 그 결과 아내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임신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는 혼자 출산 준비를 하려고 하더군요. 가족이 없던 아내를 멀리서 도울 수가 없어 부모님께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오늘도 집에 없다. 아무도 없어. 집에 없다뇨? 그 사람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입도 심화돼서 이것저것 해왔는데 기척도 없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내가 저 없이 마음고생을 하나 싶어서 더 걱정됐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회사 관두고 내가 한국으로 갈까? 많이 힘들어? 아니, 엄마 말이 이럴 땐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너무 힘들면 나라도 가서.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하필 어머니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나갔던 건데. 당신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야. 곧 태어날 우리 아이 생각해서 당신도 더 열심히 일해. 알았지? 제발 힘들면 우리 엄마한테 연락 좀 해. 무엇이든 다 혼자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관심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지내야 할 시기에 혼자서 다 해내려는 아내 모습이 그려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를 낳고 긴 휴가를 얻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우리 둘째 생긴 것 같아. 뭐라고? 둘째? 확실해? 아침에 해봤더니 두 줄 떴어요, 여보. 그럼 당신 혼자서 너무 힘들겠다. 어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참에 아이도 맡기고 출산 준비도 할 겸 시골에 있는 이모 집에 가서 지내면 어떨까 싶어. 시골에 친척이 있었어? 다 외국에서 지내시잖아. 이모 중 한 분이 들어오셨어, 얼마 전에. 그래? 당신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엄마랑 지내는 건 많이 불편해? 당신은 아들이라서 몰라 내 심정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편하겠어? 어머니가 나 혼자라고 챙겨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동정받는 것 같아 싫어. 마음이 쓰여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내에게는 동정처럼 느껴졌다는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았죠. 그렇겐 여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뜻대로 둘째 출산 준비를 이모 집에서 하게 됐고 셋째도 아내가 잠시 놀러 온 틈에 임신이 돼서 외국에서 일하는 6년 사이에 보물 같은 새 아이를 낳게 됐죠. 아내를 만나기만 하면 임신 소식을 들으니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내도 우리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삼신 할머니가 알아주는 게 아닐까 싶다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아이들을 다 키운 아내에게 항상 저는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도 제가 정한 규칙 하나가 저녁 약속, 주말 약속은 절대로 안 잡는다는 거였죠. 물론 외국에서 놀면서 보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시기에 아내와 아이들 곁에 없었던 걸 갖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첫째가 해준 말이 가슴이 아팠죠. 아빠, 나 예전에 유치원에서 아빠 없는 애라고 애들이 많이 괴롭혔다?
외국에서 못 온다고 많이 맞았어.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털어놓는데 얼마나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말로 듣기만 해도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삼촌이 했던 말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하나 먹이고 입히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일하면서 학원도 하나 더 보내게 해주고 원하는 건 하고 살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돼주고 싶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장성에서 첫째 아들 녀석이 처음 우리 앞에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들 녀석도 우리 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결혼을 일찍 해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더군요. 어리다는 걱정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생각이 변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둘도 아이 셋까지 낳고 잘 살았던 것처럼 듬직한 첫째 녀석이 잘 해낼 거란 생각이 들어 본인이 한 결정을 따라주기로 했죠. 어제까지 외국에서 핸드폰 속에 저장된 아이들 사진 보면서 잠들었던 것 같은데 그새 커서 상견례장에서 며느리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쉬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아들하고 같이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지나온 이야기들을 나눴죠. 아들이 옛날을 회상하며 아빠, 예전에 내가 아빠 보려고 외국 갔을 때 있잖아. 그때 먹었던 햄버거 맛이 아직도 생각난다니까. 너무 짜서 먹고 뱉었잖아. 입이 촌스러워서. 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혼자 왔지. 너랑 온 적은 없어. 아니야. 분명히 햄버거 먹은 기억 나는데. 외국에서? 아니면 아빠 말고 다른 곳으로 간 건가?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남아서 내가 그림도 그려서 내고 그랬어. 상도 받았는데? 그리고 딱 1년 뒤에 아빠가 한국 들어왔었어. 너 잘못 기억하는 거야. 시골 이모 집에 있었을 땐데. 아니라니까 참. 나중에 내가 상장 들고 온다. 아들이 생생하게 외국에 갔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죠. 어릴 때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있을 때 아내가 늘 혼자 일주일 정도 들렸다가 간 적은 있어도 워낙 살던 공간이 협소해서 아이까지 데리고 올 정도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첫째 녀석 데려오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해도 아이가 잠자리를 많이 가려 힘들다는 이유로 늘 혼자만 왔다가 갔었는데 외국에 간 적이 있다고 꿈에서 봤는지 모를 풍경까지 세세하게 말을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릴 적 일이니 기억이 좀 꼬였다고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로 넘겼죠.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반갑게 전화를 받더니 집 앞에 안싸돈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들만 보고 간다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인사도 없이 돌려보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나가서 안싸돈을 미리 만나게 됐죠. 아유, 여기까지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아닙니다. 잠깐 전해줄 게 있어서 온 건데요. 상견례 날 보면 되는데 불쑥 온 것 같아 괜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안 계세요? 네. 오늘 늦게 올 모양이에요. 어쩐지 아내 얼굴을 못 보고 가는 게 아쉬워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막연히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 선물을 미리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모님이 엄마를 되게 궁금해하셔. 엄마를 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 사진 보더니 궁금해하더라고. 아들이 핸드폰에 아내와 제가 첫째 낳고 외국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뒀는데 그걸 본 이후로 아내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일이 많았다더군요. 딸 가진 엄마라 걱정이 많겠지. 네 엄마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잘 말씀드려.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장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하고 나눈 이야기를 아내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나 5살 때 외국 나갔었잖아. 기억나지? 그런 적 없어. 무슨 외국을 나가? 사진으로 봤겠지. 아닌데. 엄마 그 노란 지붕 주택집 아니야? 그 말에 아내는 짜증을 팍 내면서 너 눈에 상견례 한다는 애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을래? 어디쯤 오시는지 나가서 기다려 빨리. 그러더니 옆에 있던 제 눈치를 살피면서 혼잣말처럼 친척집 사진 보여준 걸 어릴 때 갔다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며느리와 안사돈을 함께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네, 상견례 전에 인사를 드린다는 게 늦었습니다. 혜정이가 미리 와서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훈훈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 아내가 새침한 말투로 서서 계속 얘기할 거야? 앉으세요. 그렇게 모두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안사돈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규용이가 엄마 아빠를 안 닮았네요. 네? 아, 아빠보다 낫죠, 인물은. 아내의 대답에 안사돈은 다시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한윤미가 본명이세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전 고향이랄 게 딱히 없어요. 여기저기 다녀서. 네, 왜요? 아는 사람 같아서요. 여기저기면 외국에서도 사셨어요? 네, 왔다 갔다 했죠. 친척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셨구나. 혹시 캐나다에 계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반응을 보이자 안사돈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술 한 잔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던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실은 캐나다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엄마 아픈 과거인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그 마음 알죠. 전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애는 나왔다는데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괴롭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만 들어도 싫어요. 또 가게 될까 봐. 뭔가 아픈 과거를 같이 나눠야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이야기를 꺼냈더니 금방까지 기운이 쭉 빠진 얼굴로 있던 안사돈이 휘둥그레진 눈을 뜨며 해외에 계셨다고요? 아니, 언제요? 6년간 있었습니다. 규영이 유치원 들어갈 때쯤 왔어요. 그동안 사부인은 어디 계셨는데요? 저야 서울에서 살았죠. 시골에도 잠시 가고요. 근데 엄마 진짜 캐나다 간 적은 없어? 내 기억엔 있는데. 장모님, 얼마 전에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아빠한테 갔다 온 적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그만하랬지. 할 말 안 할 말 모르고 상견례에서 주절주절 떠들어. 그만해 그 얘기는. 아들이 아까 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자 아내가 무안을 주며 말을 막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돈이 웃으면서 우리 사위 이야기 나도 궁금한데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얘가 자꾸 쓸데없이 말을 해서. 원래 어릴 때 봤던 게 애들한테는 더 생생한 법이에요. 게다가 외국에 갔으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햄버거 먹었던 거랑 노란 지붕집에 아빠하고 킥보드 타고 공놀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잔디 있던 집하고. 아들이 신나서 이것저것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며 그럼 이제 신혼집 이야기부터 할까요?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뭐가 찔려요? 이제 할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그리곤 갑자기 안 싸더니 가슴에 탁 치더니 테이블 위를 밟고 와서 아내 쪽으로 순식간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여기 있었네. 드디어 만났어, 이 죽일년을. 어머, 미쳤어요? 왜 이러세요, 사돈? 놓고 말씀하세요. 이 미꾸라지 같은 년. 갑자기 안사돈의 태도에 너무 놀라서 모두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말리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남의 자식 얻어서 여태 키운 거야, 당신. 다 속았어. 예? 일단 진정하세요. 이런 게 아직도 살아있었어, 염치도 없이. 이 허편내가 미쳤나?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거 안 놔? 이를 악물고 아내의 머리채를 무슨 동아줄이라도 잡듯 꽉 잡고 필사적으로 붙드는 안사돈을 보며 남자 둘이 달려들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경찰 불러. 내가 할 말이 더 많아. 그러더니 사돈은 딸에게 소리를 치면서 엄마 가방 갖고 와. 이런 년은 다 까발려야 돼. 큰 가방을 며느리가 들고 온 순간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진정이 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던 아내는 이 여자 완전 돌았어. 이 결혼 무르는 한이 있어도 당신 용서 안 해. 나 지금 화장실 가서 사진 제대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할 거야. 그렇게 나가려는 아내를 끝까지 노려보며 그래라. 화장실 갔다 오면 네 인생 달라져 있을 거야. 아내가 나가자 안사돈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듯 테이블 위로 서류를 꺼내 한 장씩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없는 말 하는지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겁도 없이 저지르고 다니는지. 남편이고 자식이고 할 건 알아야죠.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네 자칫했으면 저 여자 미친 짓거리에 너희 이보 경제로 만날 수도 있었어. 아니, 이보 경제요? 그게 무슨 재수없는 소리예요? 나도요. 20년이 넘게 저 여자 잡으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가슴에 쌓이나니 말도 못해요. 일단 보세요. 그 서류 안에는 아내가 한 남자와 결혼을 준비했던 과정, 이혼을 준비했던 계획, 누가 봐도 신혼의 모습으로 첫째 아들을 품고 안고 있는 사진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아들의 기억 속에 있던 바로 그 노란 지붕이었죠. 사위가 말한 노란 지붕, 여기 있네요. 옆에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저 미꾸라지 같은 년 잡으려고 평생을 모은 겁니다. 눈앞에 서류와 사진, 모든 게 정확한 근거로 있었지만 그 순간엔 누가 이걸 다 조작해서 만든 것만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해서 보니 동거까지 해서 오래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둘 다 결혼했으면 마음 잡고 살아야지. 결국 애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규용이 낳을 때도 외국에 있었죠. 설마 그 애가 우리 규용이란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안사돈의 단호한 대답에 전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냥 아내하고 안 좋은 인연으로 얽혔다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상견례장에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어요. 순간 충격에 귀에서 삐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애 낳은 걸로도 모자라 한다는 짓이 신혼집 보증금 빼서 둘이 캐나다를 도망쳤어요. 미꾸라지 같은 것들. 배신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짓 꼴을 만들고 가더니 참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전 남편이 돌아와서 저한테 다시 살자고 빌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손가락 끝에 한마디만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시 온몸이 벌벌 떨리는데 안사돈이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일단 애들 친자 검사부터 해보세요. 예? 기운적 무시 못합니다. 자식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겠지만 내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던 애들이 상 남의 집 씨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행동하셔야 해요. 저런 인간을 엄마라고 존중해줄 필요 없단 뜻이에요. 내가 저 여자랑 이름만 같아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하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우리 인생이 누구 때문에 참 기구해졌네요. 그리고 돌아온 아내는 달라져 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순간 겁을 먹은 듯 하더라고요. 여보, 가자. 일단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고 가요. 아니, 조용히 꺼져 내 앞에서. 여보, 저 미친 인간 소리에 넘어간 거야? 왜 그래? 그리고 저는 안사돈이 모아둔 서류 뭉치를 아내 얼굴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혼자 외롭고 힘들게 애 낳고 키운 거 고마워서 그거 갚으려고 평생 일하면서 살았어. 우리 애들 다른 놈한테서 임신해놓고 뭐가 떳떳해서 이런 자리를 나와. 감히 애들 앞에서 네 더러운 과거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차갑게 돌아선 첫째 아들 녀석까지. 그만 가주실래요? 여기 올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를 뱉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감춰왔던 본인의 비밀이 탄로난 걸 깨닫곤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치며 울더군요. 그땐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외로워서 그랬다고. 나 부모 없이 혼자 컸잖아. 당신은 알잖아. 응? 그게 이유야? 부모 없으면 다 해도 돼? 혼자 지내느라 힘든 줄 알았더니 신났겠다. 돈은 매달 들어오고 멋대로 남자 만나고. 그러고도 네가 엄마란 말을 들어? 잘못했어. 여보, 나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당신도 우리 애들 안 볼 거 아니잖아. 아빠인 건 변함없잖아. 애들한테도 상처 주는 거야. 우리 지금처럼 살자. 제발.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아내 말에 기가 차서 소리를 지르는 저를 더는 말도 섞지 말라는 듯이 한심한 투로 아이고, 외롭다고 유부녀가 그러고 다니니? 우리 남편 그만 만나자고 해도 끝까지 꼬신 게 너야. 네 년이 보낸 문자도 다 갖고 있어. 어디 수작을 또 부려? 오늘부로 넌 아무도 아니야. 내 아내도 아니고 애들 엄마도 아니니까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지내. 이 결정은 우리가 내릴 거니까. 결국 상견례장에서 너무 큰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가보내서 잘 살기만을 바란 날이 지옥의 문이 열린 날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이들과 제대로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피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인간이 벌인 끔찍한 일을 정리할 순 없겠더라고요. 너희들 의견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야기해.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달라져? 아빠는 아빠지. 친자 검사 같은 건 안 할 생각이다. 내 자식으로 키웠는데 그게 뭐 중요해? 그러자 새 아이는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곤 첫째 아들 녀석이 먼저 말을 꺼냈죠. 나는 아빠 의견 따를 거예요. 안 보고 살아도 돼요. 엄마가 우리 다 속였잖아. 장모님한테 그간 했던 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정리할게. 믿어줘서 고맙다. 아이들에게도 꽤나 충격이 큰일이었죠. 친형제자매라 믿었던 언니 오빠가, 아빠가 엄마의 선택 하나 때문에 다 바뀌어버린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이 갈 것 같아 엄마라는 인간을 조용히 인생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라는 사람도 사라졌죠. 그리고 안사돈이 그간 모아둔 자료로 경찰에 의뢰해 사기죄부터 몰래 들고 간 보증금, 불륜죄까지 최대한 많은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벌금형이든 실형을 살게 되든 분명히 이 문제로 본인이 낳은 아이, 남편, 그토록 꿈꿨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엄마란 여자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될까 걱정했지만 안사돈이 큰 마음으로 아이를 품어주더군요. 어른들 문제는 어른끼리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도 우리 아들을 잘 받아준 덕에 무사히 결혼식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도 없이 나가 우리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여자는 지금 옥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그 시간 동안 한 번쯤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외로워서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런 이유 같지도 않은 말 말고요. 본인이 저지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인생이 뒤바뀐 건지 그만큼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해줄 겁니다. 어디선가 보고 있다면 이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네가 엎지른 동물, 우리 아이들 나한테 다 튀었으니까 양심이 있다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 라는 말이요. 제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